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로부터 2016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는 2016년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위한 3대 핵심 추진과제를 밝혔습니다. 대북 군사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강력한 구상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 준비를 주제로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의 2016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 먼저 오상현 기자가 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자 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 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도출되고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주장해온 중국이 이번에야말로 나서줄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 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또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곧 실시될 한미연합 군사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며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가 합동으로 진행했는데요.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 강화, 선진 국방 환경 조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주제로 국방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핵심 추진 과제 첫 번째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북한의 도발과 테러를 억제해 대북 군사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강력한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과 4D 작전 체계를 정립하고 철저한 한미 연합 연습으로 이행 체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배치와 군 정찰 위성 사업 착수 등 킬체인과 KAMD 체계 구축 사업도 진행됩니다. 한 장관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장병 육성도 강조됐습니다. 특히 우수한 여성 인재의 확대를 위해 여성 ROTC 선발 인원을 늘리는 등 기강과 보안 의식이 충만한 국방 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추진 과제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채공형 스텔스 무인 타격 체계 등 신개념 기술을 연구하고 드론을 이용한 무인 감시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대형 공격 헬기와 차기 호위함을 실전 배치하는 등 합동 전력을 꾸준히 증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방위사업 혁신도 대대적으로 진행됩니다. 한 장관은 방산비리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혁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방위사업 비리 제로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추진 과제는 선진 국방환경 조성입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문화 정책을 위해 병역문화 혁신 체계를 제도화하고 인권과 인성, 자율, 기강이 확립된 병영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병사 봉급과 장병들의 의식주, 군가족 보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함께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윤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보훈처의 업무 보고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가 연두 업무 보고를 통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재 한반도가 심각한 도전을 맞았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극복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변국과 유엔 안보리,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전방위 외교를 펼쳐 대북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능동적 동북아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핵 불용 원칙 이행을 촉구하고 일본과는 투트랙 기조하에 선순환적 관계를 추구해 북핵 관련 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도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핵과 평화 문제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정책 제안을 하기로 했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모든 초점은 북한 제재에 맞춰져 있다며 남북 당국자 회담이나 경제협력 제의가 들어오더라도 지금은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보훈처는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통해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2016 명예로운 보훈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제대 군인의 일자리를 확보하며 유엔 참전 국가의 보훈 외교를 펼쳐갈 계획입니다. 또한 나라 사랑 교육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켜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공군사관학교 68기 예비생도들이 정식 사관생도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기초군사훈련 등록일 행사를 가졌는데요. 190명의 68기 예비생도들은 앞으로 4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사관생도로서의 기본 자질을 배우게 됩니다. 심리스 라사의 보도입니다. 21일 열린 기초군사훈련 등록일 행사는 예비생도들과 학부모, 친지들을 대상으로 기초군사훈련을 소개하고 공군과 학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사는 이날 학부모와 친지들에게 예비생도의 교육훈련 담당 교관을 소개하고 예비생도들이 훈련받고 생활하게 될 각종 시설 전반을 직접 견학하게 함으로써 학부모와 친지들이 염려를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사생도로 훈련에 들어가면서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힘든 점도 많겠지만 이겨내고 좋은 공사생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들이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간 것을 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생도 생활을 열심히 해서 국가와 나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68기 생도들은 등록일 행사 이후 사전 적응 기간을 거쳐 25일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게 되며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2월 19일 입학식을 통해 정식 공군 사관생도가 됩니다. 한편 공사는 68기 기초군사훈련 홈페이지를 별도 운영해 예비생도들이 늠름한 사관생도로 변해가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네, 한미동맹 63주년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카투사 편.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투사 교육생들의 사격 대응 훈련과 체력 단련 모습을 담았습니다. 실전 훈련과 체력 단련, 이론 공부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카투사 교육생들의 모습. 지금 만나보시죠. 카투사 교육생들은 전시, 떨어지는 적 포탄과 빗발치는 총알을 극복하기 위해 사격 대응 훈련을 받습니다. 실제로 지형물이라든지 구조물을 이용해서 자신의 몸을 적의 사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에게 들키지 않고 적에게 접근하여서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관의 엎드리라는 구령에도 서 있었던 박지훈 교육생. 이게 겟업이라고 한 거를 그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하신 거를 듣고 바로 움직였다가 이게 알고 봤더니 그냥 익스플레인 하는 거라서 그래서 실수했구나 이걸 다시 들었습니다. I'm falling down like this. Everybody gets down, right? As soon as they hear that. 교관들은 전장에서 유리한 극복 방법을 직접 시범 보이고 교육생들은 동작을 따라합니다. 리오 하사는 과거 이라크 파병 당시 경험을 살려 교육생들에게 생존 방법을 가르치는데요. 교육생들은 교관의 값진 경험을 통해 전장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터득합니다. 오후 교육이 모두 끝나고 교육생들이 활동복 차림으로 체력 단련을 위해 야외 교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Attention! Extend to the left! March! 미군은 전투에 유리한 동작을 체력 단련 동작에 접목하곤 하는데요. 이는 KTA의 카투사 교육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번 시간 배울 동작은 밀리터리 무브먼트 드릴. 개인 화기를 들고 있다는 가정하에 실시하는 체력 단련으로 평소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근력을 강화하고 전우와의 협동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KTA에 입교한 첫 주 주말 2차 체력 테스트를 실시했었는데요. 체력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뉜 교육생들은 교관을 따라 캠프 잭슨을 누빕니다. 교관들은 빠른 방향 전환과 속도 조절을 통해 교육생들의 순발력과 지구력을 끌어올립니다. 네, 지금 원래 호흡하는 것도 잘 몰랐는데 호흡부터 여기 와서 좀 터득한 것 같고 체력이 더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순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교육생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카투사 교육생들의 애국심이 느껴집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 교육생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날 배운 과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복습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미 군사동맹의 외교관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수업도 어제 들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매일매일 복습하니까 시험도 나쁘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어로 수업하고 이게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따들이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고 저희가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틈틈이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 때문에 조금 급하게 많은 걸 외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뜨거웠던 교육생들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이제는 교육생들의 사격 훈련이다. 새로 지급받은 개인 화기로 처음 실시하는 사격. 0점 사격과 기록 사격을 통과하기 위한 교육생들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네, 매주 이 시간 국방 관련 이슈를 분석해보는 국방 주간 이슈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군사 전략과 우리의 대비 태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명철 현안연구실장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략으로는 첫째, 유일 지배체제의 확립, 둘째, 선군 경제의 기반하에 시장 활용, 셋째, 공세적 군사 전략, 넷째, 자주와 실리의 대외 전략, 다섯째, 화전양면의 대남 전략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 있어서 김정은은 체제 유지와 생존 차원을 넘어서 보다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의 군사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김정일 때부터 강조해온 선군 노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군 노선이란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군사를 가장 앞세우고 중시하는 것으로 이른바 나라의 정치, 경제, 사상, 문화적 힘을 비롯한 모든 역량을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노선을 말합니다. 선군 노선을 토대로 해야만 미국과의 대결에서 비로소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북한의 시각입니다. 둘째, 비대칭 전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 남한에 비해 열세 있음을 감안하여 핵과 미사일 및 생화학 무기 등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 우위를 달성하려는 비대칭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에 의존했던 과거의 군사 전략으로부터 벗어나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하이브리드 전략의 혼합적 사용입니다. 즉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외부 지원 세력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전쟁을 종결시킨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속전속결의 총력전 형태로 전쟁을 진행시킬 것입니다. 여기에는 선지 기습과 테러, 대량 파괴전, 속도전 및 사이버전 등을 혼합하여 전개할 것입니다. 이렇듯 전투적인 성향의 북한을 정지시키고 나아가 그 방향을 유턴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김정은 체제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북한의 안전과 자주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 주민들이 인지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대상이 북한 지도부에서 북한 주민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이 동시에 필요한 일이겠죠. 둘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단호하게 차단하기 위해 한미 차원을 벗어나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 차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북한 문제에 관한 긴밀한 공조를 강조한 점을 볼 때 북한의 문제를 단순히 재래식 도발 대 핵 미사일 문제로 양분시켜서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협력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과의 공조에는 반드시 이 문제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북 옵션이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대북 마스터 플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독자적이고 군사적인 대응 능력이 기반이 되어야 북핵 문제를 위한 동맹과 다자 협력 외교도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북 압박과 제재의 강도가 증대되는 기조하에서도 한국 정부는 모든 것에 다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북한에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에스컬레이션에서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위기 상승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일 것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최경희입니다. 한파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고 세계 분쟁 지역에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장병 여러분께 이화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테러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에 임할 수 있는 것은 국군 장병 여러분 덕분입니다. 조국과 가족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늠름한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은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군인의 길은 힘들지만 명예로운 길입니다. 조국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값지고 영광된 일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은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이화여자대학교 구성원과 더불어 여러분의 무운과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말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거란 예보도 있는데요. 주말 나들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예보 함께 보시죠. 추워도 너무 추운 한 주였습니다. 최강 한파 때문에 자동차故障신고도 급증할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고속도로 교통량에도 영향을 주겠죠? 네, 관계가 있습니다. 이 월간 교통량 그래프를 보시면 이 동절기에 감소하는데요. 특히 1월이 가장 적습니다. 너무 추우면 아무래도 장거리 미루게 되잖아요. 그러게요. 밖에 나가는 게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비슷한 마음이셨을 거예요. 이 거리가 한산하더라고요. 이번 주말도 많이 추워진다고 해서 이 고속도로 평소보다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도 스키장 가시는 분들 있으시죠? 영동고속도로 위주로 정체가 되겠습니다. 네, 토요일 가장 막히는 정오쯤 이동하신다면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3시간 정도, 대전까지는 1시간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노선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호법분기점에서 여주 휴게소 구간으로 정체 예상되고요. 반면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원활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는 수도권 일대로,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 일대로 정오 무렵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귀경길 영동고속도로에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던데요. 네, 일요일 귀경길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막히는 5시쯤 출발하면 강릉에서 서울까지 3시간 50분 정도로 토요일보다 더 걸리겠고요. 대전에서 서울은 1시간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귀경 정체 구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평창에서 둔내터널 구간으로 강원권에서 인천 쪽으로 혼잡하겠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청주부터 청주휴게소 구간으로 서울 방향 어렵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송악에서 서해대교 사이 역시 충청권으로 서울 쪽 정체 예상 지역인데요. 정체 피크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강추위 속에 이번 주 일요일 일부 지역에는 눈 소식까지 있으니까요. 한파 대비 단단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한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국방부 연두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좀 더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네, 북한은 더 이상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